이번 시간에는 6강, 만약 6강이 아니라 9강이군요. 면접론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면접.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더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해서 서로의 문제를 이렇게 제시, 또 그런가 하면은 문제 파악, 또 정보 수집, 또 사정, 또는 치료,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걸 면접이라고 합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를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자, 문장을 내려 쓰는 겁니다. 옆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을 내려 쓰는 것은 원조 활동이기 때문에 씁니다. 돕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면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면접을 정의할 적에도 어느 구절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면대면 관계 속에,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걸 당연히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 때문에 면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문장 중에 언어를 매개로 하여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을 우리는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피상적으로, 또 쌍방 대화라고 하는 통신기기를 이용한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가 일반적으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주로 언어를 매개로, 주로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이런 그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 어떻게 돕느냐?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고, 워낙 능력이 아니면 역량이나 나이가 부족하다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면접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아니면은 상담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것이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면접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관계라고 문제가 나와도 아무런 차이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회복지 면접의 개념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원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적 대화이다. 거기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적 대화라는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문적 대화이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전문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수행하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2번에 두째죠.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다.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문제 파악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또 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은 정보 수집의 도구이다. 또 치료의 효과를 갖는다. 개념이라고 했지만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뒤에 또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기존 교재에 지금 언급한 것 말고 여기를 가지고 또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면접의 유형에는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면접 과정이나 면접 과정상 사용된 도구, 또 질문 등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 각본대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구조적 면접 11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만 제시할 뿐이지 나머지의 진행 과정은 면접관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구조화되지 않은 면접, 비구조적 면접입니다. 주로 임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각본은 짜지만 사전 면접에 관한 치밀한 계획은 설정을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개방형 질문도 사용하는 이런 면접을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법의 구조화된
별도 구조화되지 않은 그리고 반구조화된 면접법이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중요 내용 나와 있지요.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회복지 면접의 특징, 사회복지 면접은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자, 이쪽 말을 가지고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원어를 번역할 적에 앞에 있는 많은 형용사가 있는데 그걸 다 번역해. 그러니까 이게 세팅과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사회복지 면접은 우연히 만나서 아무거나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게 아니고 정형화된 틀 속에서 콘텍스트,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하자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는 이런 관계 형성인 것이지,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세팅. 자, 우리가 저 식사 상 차려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세팅 하나 해주세요 한 것은 하나의 틀 하나 짜주세요, 하나 상 깔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 특정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징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관이 있다. 여기 이 정형화된 틀, 또 기관, 장소, 시간, 비용, 방법, 모든 것이 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것은 역시 목적지향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목적지향적 활동. 우리가 이게 판서를 적에는 뭐 아무런 상관없이 하지만, 제가 한자를 쓴 이유는 막상 시험지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징에 보면 목적지향도 있고 과정지향도 있고 관계지향도 있고 미래지향, 다양한 지향을 쓰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의 그 목적, 면접은 뚜렷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목적지향적 활동이다. 세 번째,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여기는 콘텍스트에 관련되겠습니다만 한정적 그리고 계약적 활동이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나 마치 정신분석적 접근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가 목적 달성을 가지고 활동하되 서로가 약속 범위 내에서, 계약된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시공간적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끌어간다 해서 한정적 계약적 활동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체에서 면접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특정 역할 수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역할 수행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대로 당연히 역할을 수행하지만 클라이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야 서로 협조적 관계에서 효과효율적인 면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식적, 조직적 활동입니다. 공식적, 조직적 활동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징을 봤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을 보면서 그 외에도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 있죠. 사회복지 실천, 사복 실천의 면접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전문적 대화이고,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전문적 대화이고, 또 그러면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고,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고, 또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정보 수집의 도구이고, 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치료 효과도 있고. 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앞 페이지 117페이지에 봤던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또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 도구, 또 문제 파악, 뭐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세팅과 콘텍스트가 있다, 목적 지향적 활동에 있다, 한정적 활동을 한다, 그리고 각자 특수 역할을 맡은 바 약속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공식적 조직적 활동이다. 정보 수집의 도구이자 치료 후 효과도 있고 문제 파악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자 시간 제약의 의사소통이다. 이런 것들 특징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이나 이 특징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징에서는 지금 나온 것이 2년 됐죠. 12위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다려볼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면접의 종류 보면 정보 수집 면접도 있고 사정 목적으로 한 면접도 있고 또 치료를 위한 면접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서지 않겠지만 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에는 정보 수집 또는 사정 또는 치료 어느 것에 보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에 보다 큰 비중을 주느냐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에는 치료 목적의 면접도 있고 정보 수집의 면접도 있고 사정 목적으로 진행하는 면접도 있다고 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면접의 조건을 보시면 면접의 조건. 자, 이것도 면접의 조건도 문득 이렇게 다뤄지는 영역이 되겠는데 면접의 물리적 환경 아시죠? 옛날 생활지도부실 같은 이런 삭막한 장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면접은 결국 상담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레포가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밀하고 허용적인 따뜻한 인간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는 물리적 환경, 커튼의 색깔부터 조명의 조도, 또 그럼 의자의 배치, 책상의 색깔 이런 모든 것 등이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공식적 조직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공식적 이런 기관의 그 장소에서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선호와 사례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게 이런 물리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형화된 이런 그 틀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면접 시간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짜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가 사용하기 별로 줄 수가 없지요. 제일 밑에 보면 클라이언트에게 이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보다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면접에는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보더라도 어린애들의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시간은 어린애들은 30분인데 그것도 어린애들은 초기에 분위기 잡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그리고 대학교는 50분짜리 3번 만나는 3시간짜리 3학점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런 정도가 집중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상한선의 시간으로 다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50분 전체를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부분에 한 5분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한 5분 그리고 나머지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실제 수업을 하면서 교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먹먹한 무거운 돌을 안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50분을 넘어 실질적으로 50분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 과정부터 50분을 넘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과 들은 것을 소화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까 면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제한적 의사소통. 그것처럼 면접 시간은 제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면접 시간은 가능한 한 6번, 50분, 55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보다는 1시간을 가능한 한 넘지 않는 범위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면접의 구조와 기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면접의 장소 아까 나와 있지요. 가능한 한 공식적 기관의 공식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가정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타 공원이나 이런 기타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대부분의 면접은 공식적 기관의 공식적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각자의 장점들이 있지요.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실에서 이룰 때 물리적 상황의 통제가 가능하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쉽게 형성되고
클라이언트가 편안함을 느끼고 신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장점은 있으나 시간 제한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장소 제한 이런 등등의 범위가 아주 자유로운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런 그 단점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정 방문으로 이루어지는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 방문, 그것은 아주 편하게, 그다음 그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가정 환경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장점도 있고, 또 가족과의 면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주변 가족을 통한 이런 또 사정이나 자료 수집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황의 통제가 좀 어렵다. 공식 기관에서 면접실에서 이런 것보다는 좀 어렵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의 개념은 아까 본 것처럼 위에 나와 있죠. 저 위에서 5번, 6번인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시간 제한적인 의사소통인 것처럼 시간을 제한적이고 가능한 한 1시간을 넘지 않는 쪽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은 것도 좋지 않고 또 1시간을 넘어서 너무 긴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120페이지 하단부에서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면접 기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면접의 기술에는 구조화부터 시작해서 뭐 수없이 많은 면접 기술이 있고 그 어떤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말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체크할 것은 첫 번째 구조화가 있습니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오리엔테이션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클라이언트 입장인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장소는 어디고, 만나는 시간은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고, 그리고 일당 비용은 얼마고, 그리고 1차 접근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면접이 실시되겠다는 각을 소위 곽이라고 하지요. 소위 세팅을 하게 되는 그 세팅을 설명해 주는 것을 구조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4번에 보면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 또는 인도, 환원, 재진술, 4호, 6, 7, 8번, 9번 이런 내용도 전부 경청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분위기라는 것은 물론 내포 형성을 통해서 나온 것은 굳이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집중해서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느냐, 또 들어주는 자세를 클라이언트가 보여주느냐가 바로 존경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청 속에서 경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요약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산만하게 한 얘기를 조금 전에 당신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죠? 라고 클라이언트가 한 얘기를 요약을 해줄 적에 그 클라이언트는 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깊이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있구나 라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도, 주제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대화가 나가게 되면 바로 그것을 다시 본 방향으로 끌어들이거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모른다면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문을 열어주는 이런 기법은 리드해서 리딩이라고 하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원이나 재진술은 거의 비슷한 말이 되겠는데, 재진술이라 굳이 나눈다면, 지금 나누는 분이 있어서 나눠놨습니다.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죠. 말을 그대로. 그에 비해서 위에 있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워커, 사회복지사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한 얘기죠 라고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두들려주는 이런 방법은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적극적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영. 클라이언트에 의해 표현된 기본 감정이나 내용이나 태도를 클라이언트에 의해 표현된 것을 새로운 용어로 부연해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말에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나 태도, 사고를 워커가 표면으로 끌어내서 말로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진술이나 환원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주거나 말을 바꿔서 얘기해주는 건데, 이 반영은 그 한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런 일을 할 적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행동을 할 적에 이러한 느낌이 들었겠네요 라고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나 태도를 끄집어내어서 클라이언트가 하지 않은 말을 워커가 해주는 것을 반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한 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진술한 내용의 실체를 요약해 주면서 거기에 보면은 디귿번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사실, 알면서도 회피하려는 내용, 또 알지만 애매하게 느끼던 내용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상담자가 분명하게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법, 또는 상담자가 보다 명료하게 이 표현을 해서 클라이언트도 보다 명료하게 하는 방법을 명료화라고 합니다. 명료. 그다음에 직면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얼굴을 소위 거울로 마주보듯이 하는 것이 되겠는데, 클라이언트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감정, 또는 현실의 경험과 일치되지 않은 감정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기만적 행태임을 클라이언트가 느끼도록 해주는 것을 직면, 콘프런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직면이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불일치, 현실 경험과 현실과의 일치되지 않은 이런 경험과 일치되지 않은 감정, 불일치, 모순, 생략들을 워커가 기술해 줌으로써, 워커의 기술은 기법이라는 거죠. 워커가 기술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뭐냐면 거기 오면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직면에 대한 표현을 미음번에 워커가 클라이언트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 또는 느낌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는 것으로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 또 어쩌면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당신의 말과 행동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진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법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직면. 그래서 직면이 곧잘 나오는 거죠. 다음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클라이언트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의 진술의 내용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서 찾아낸 키워드를 가지고 추론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디귿번 클라이언트에게 과거와는 다른 각도로 자신의 행동과 내면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법으로 클라이언트가 의식하지 못하는 의미까지 지적하기 위한 무의식 세계에 대한 전문적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해서 해석은 또 직면보다는 좀 출제 비중은 낮지만, 그래서 해석 기억번과 디귿번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서 사용하는 기술에는 격려도 있고, 또 적절한 침묵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침묵, 자기 노출,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자기 노출, 또 경청, 어쩌면 경청이 앞에 나와야 되는 뒤에 넣습니다. 질문, 또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나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기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또 그런가 하면은 관심 집중을 보여주는, 그걸 말하자면 그 비언어적 태도지만은 어떤 그 시선의 집중, 시선 접촉해서 아이테크라든지 아이 콘택이라든지, 또 그러면 앉는 자세 또는 복장, 또 각도, 이런 등등이 모두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관심 집중의 기술로서 클라이언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신뢰를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감정이익 기술 124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감정이익 기술, 공감적 이해라고 그러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접근해가는 것은 감정이익 기술 또는 공감적 이해 기술,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지지 격려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 감정과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디귿번 감정이입은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모든 면접 기술에 스며들어서 같이 발현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면접론을 하나의 기술에서 해놓고 별도로 두 번째 면접론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앞으로 돌렸고 두 번째 면접론만 가지고 다 다뤄봤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과정론 여러 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시간에 과정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